Tell me your name.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loyal servant to the true Emperor Marcus Aurelius, father to a murdered son, husband to a murdered wife, and I will have my vengeance in this life or the next. In this life or the next. 속편 개봉맞이 원조 명작 글래디에이터를 감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작품의 감상을 배로 늘려줄 흥미로운 비하인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와 검투사라는 소재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리들리 스콧 감독, 그에게 글래디에이터를 제안한 사람은 드림웍스의 프로듀서 월터 파크였습니다. 스콧 감독은 그의 프레젠테이션에 실린 한 그림에서 강렬한 영감을 받았는데 바로 19세기 화가 장레옹 제롬의 폴리케 베르소라는 작품이었죠. 콜로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검투사가 관중들의 환호를 받는 순간을 옮긴 이 작품. I remember talking to him, and he'd be looking at me very interested, and his eyes would glaze slightly, and his eyes kept on going to the picture. He picked up the print that said, "Yeah, I can do this." 이를 스크린에 옮기면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 확신한 리들리 스콧 감독은 로마의 화려함과 잔혹함을 동시에 묘사하면서 권력과 자유에 대한 성찰을 신화적으로 담아낸 영웅서사 글래디에이터를 탄생시켰죠. 검투사라는 이색적인 소재 위로 복수와 희생이라는 보편적인 드라마 서사를 더한 글래디에이터는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오스카에선 무려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작품상, 나무주연상을 비롯한 5개 부문의 수상을 이루며 비평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영화엔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많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막시무스는 어땠을까요? 막시무스는 여러 실존 인물의 특징을 더한 허구의 캐릭터였다는 사실. 가장 닮은 인물은 콤모두스를 살해한 그의 레슬링 스승 나르키소스입니다. 실제 대본에서도 막시무스라는 이름 전 나르키소스가 그의 배역명이 될 뻔했다고 하죠. 노예 반란을 이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자 그의 측근에서 활약했던 마르쿠스 노니우스 마크리누스와도 상당히 닮은 캐릭터입니다. 글래디에이터 속 콤모두스는 야망과 탐욕에 휩싸여 폐륜을 저지르는 인물로 묘사되죠. 실제 폭군이라 기록된 그는 권력에 집착한 인물이었으나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진 않았다고 해요.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자를 물려받았고 집권 초기엔 꽤 안정적으로 로마를 이끌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누나 루킬라가 주축이 된 콜로세움 암살미수 사건이 벌어진 뒤 의심과 두려움, 분노에 휩싸인 폭군이 되었다고 하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검투사 경기를 활용했던 그 콤모두스를 묘사한 조각을 보면 사자가죽을 뒤집어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헤라클레스의 화신이라 주장하며 사자가죽을 뒤집어 쓰고 군봉을 든 모습으로 경기장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1000번 이상의 승리를 거뒀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상대를 비무장 상태로 준비시키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힌 후 싸우는 승부 조작을 일삼았죠. 이런 광기의 행동으로 황제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그는 상류층 귀족과 원로원 사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92년 암살당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루실라의 모델이 된 루킬라, 두 인물 역시 닮은 듯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공동 황제였던 루시우스 베루스와 결혼했으나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녀, 이후 폼페이우스 장군과 재혼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동생 콤모두스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실패한 뒤 유배지에서 처형당하는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를 시대의 비극에 휩쓸린 인물로 묘사한 창작물도 많지만 I think you have a talent for survival. 정치적 음모로 가득한 로마에서 제살길을 적극적으로 파헤친 생존 본능 갑 인물로 기억하는 이들도 적지 않죠. 서로의 인생작을 탄생시킨 리들리 스콧 감독과 러셀 크로우. 하지만 두 사람이 처음부터 그리 잘 맞는 상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And I will have my vengeance in this life or the next. 이와 같은 막시무스의 비장한 대사가 너무 오글거린다, 과장되어 현실감이 떨어진다 느낀 러셀 크로우는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고 하죠. 현장에서 대사가 수정되는 일이 잦아지며 제작진은 늘 긴장에 떨었다는 후문.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돈독한 파트너십을 쌓은 리들리 스콧과 러셀 크로우는 이후 어느 멋진 순간 아메리칸 갱스터, 바디 오브 라이즈, 로빈 후드까지 함께하는 단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막시무스의 얼굴에 난 상처, 알고 보면 실제 배우의 상처였다고요. 분장이라 생각한 관객이 많았겠지만 배우가 촬영 중 타고 있었던 말이 놀라 나뭇가지에 얼굴을 부딪혀 생긴 상처였다는 사실. 칼을 활용한 역동적인 액션 연기가 많았으니만큼 러셀 크로우는 각종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결투신을 찍으며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2년 동안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감각을 잃었다는 러셀 크로우. 아킬레스건 부상, 갈비뼈 골절,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부상도 참고 촬영에 임했다고 하죠.
촬영 현장의 위험 역시 상당했다는 사실. 호랑이와 싸우는 장면은 CG가 아니었으니 실제 호랑이 5마리와 촬영에 임했고 마취총을 소지한 전문 조련사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원래 대본엔 코뿔소와 함께 싸우는 장면도 있었지만 코뿔소는 훈련시키기도 어렵고 CG로 처리하기도 까다로워 결국 생략했다는 사실. 24년 뒤 리들리 스콧 감독은 기술의 발전으로 못다한 꿈을 이뤄내시는 데 성공했죠. 로마 황제 엄지손가락의 방향에 따라 생사가 결정됐던 검투사들. 극중에서 로마 황제는 엄지손가락을 올려 자비를, 내려 죽음을 표현하는데요. 실제 역사에선 정반대의 제스처가 사용됐습니다. 보통 엄지를 올리는 제스처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를 번영하면 관객이 혼란스러워할 것을 우려한 리들리 스콧 감독. 결국 직관적인 제스처를 극에 반영하길 택했죠. 프록시모 역을 맡은 올리버 리드가 촬영 중 심장마비로 사망해 그의 모습을 CG로 대체했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각본 속 몇 장면 역시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 후반부 막시무스와 프록시모의 결투 장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삭제되었고 엔딩에서 막시무스를 추모하는 인물 역시 주바가 아닌 프록시모였다고 하죠. 막시무스 역엔 휴잭맨이 고려됐고요. 멜 깁슨 역시 캐스팅 제의를 받았으나 격한 액션을 소화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역할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주드로는 쿤무드스 역 캐스팅 후보 중 한 명이었고요. 제니퍼 로페즈는 루실라 역의 오디션을 봤다고 하죠. 극중 막시무스의 아내로 등장하는 지아니나 파시오는 리들리 스콧의 아내. 리들리 스콧의 연출작에 작은 역으로 꾸준히 등장하다 연인이 된 그녀는 현재 남편의 영화의 제작자로도 활약하고 있죠. 글래디에이터의 최고 명장면인 밀밭 장면. 이곳이 천국인 건 알겠는데 왜 밀밭이었을까요?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밀밭은 천국을 의미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고대부터 주요 곡물로 사용되며 생명과 생존의 상징이 된 밀, 추수의 시기를 뜻하는 황금 물결의 밀밭은 삶의 수확, 즉 영혼의 수확이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영적인 안식처, 그 평안이나 고요함의 이미지를 묘사할 때 밀밭이 자주 활용되곤 하죠. 여기서 약간 몰입이 깨지는 비하인드가 있다면 이 손은 러셀 크로우의 손이 아니라 대역 배우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남다른 명작의 포스를 자랑하는 글래디에이터. 이번 영상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비하인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